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하나둘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전화만 걸면 함께 나가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연락조차 쉽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밤새 수다 떨며 웃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만나도 대화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느새 대화의 절반은 병원 이야기, 나머지는 자식 이야기뿐이지요. 그래서일까요? 모임에 나갔다가도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더 허전하고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친구가 없는 노후가 반드시 불행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습니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노후에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 수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노후의 친구가 꼭 필요하지 않은 이유 5가지. 그 속에서 여러분도 자기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외로움은 타인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온다. 밤이 깊어 불을 끄고 누워 있을 때, 핸드폰 알림도 울리지 않고 문 두드리는 소리도 없을 때, 그때 문득 나 혼자구나 하는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요? 어떤 날은 혼자 앉아 차를 마셔도 전혀 외롭지 않고 오히려 고요하고 충만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외로움은 곁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오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오직 내 마음에서 옵니다. 70대 초반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셨지요. 이웃들은 걱정하며 묻곤 했습니다.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세요? 친구라도 자주 만나셔야죠. 하지만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외롭지 않아요. 매일 아침 햇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성경을 읽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충만해집니다. 반대로 또 어떤 분은 친구 모임에 다녀와도 집에 돌아오면 더 쓸쓸해진다고 말합니다. 모이면 늘 자식 얘기, 건강 얘기뿐이에요. 듣다 보면 나는 더 작아지고 집에 오면 괜히 허무해요. 여러분, 같은 혼자여도 어떤 이는 평안하고 어떤 이는 더 외롭습니다. 그 차이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길을 잃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채우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길을 잃었기 때문이다. 노후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억지로 친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날을 세우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께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달라질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 그가 바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참된 평안을 만납니다. 두 번째,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짐이 된다. 약속이 잡혀 있는데도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가기 전부터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까? 마음이 내키지 않지요. 그런데도 안 가면 섭섭해할까? 하는 생각에 억지로 자리를 나섭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친구라며 자주 만나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즐거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만남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딸은 외국에서 좋은 집을 샀다네. 처음엔 웃으며 듣다가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더 작아지고 더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만나면
친구가 섭섭해할 거야 하는 의무감 때문에 계속 나갔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만남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었구나. 여러분, 관계는 원래 따뜻한 위로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음을 지치게 하고 갉아먹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내게 필요한 인연이 아닙니다. 노후의 삶은 단순해야 편안합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인간관계도 가볍고 간결해야 마음이 쉬어갑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놓아야 할 인연을 놓아줄 때 마음에는 빈자리가 생기고 그 빈자리에 고요와 자유가 들어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짐이 되는 인연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남은 인연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비교와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랜만에 친구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금세 바뀝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어. 우리 딸은 외국에서 좋은 집을 샀다네. 손자도 영어를 술술 한다더라. 다들 박수를 치며 웃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내 아들은 아직 자리도 못 잡았는데, 내 딸은 아직 결혼도 못 했는데, 웃고는 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괜히 무겁습니다. 한 60대 후반 아주머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남편한테 화가 났어요. 밥상 앞에 앉아 당신은 왜 우리 집은 늘 빠듯하기만 해? 하고 괜히 트집을 잡곤 했죠. 돌이켜보니 문제는 남편도 우리 집도 아니었어요. 자꾸 남들과 비교하는 제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자식 이야기, 재산 이야기, 건강 이야기. 한 가지 내려놓으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결국 남과 나를 자꾸 견주다 보면 내 삶은 사라지고 남의 그림자만 따라가게 됩니다. 노후의 친구가 줄어든다는 건 비교와 질투의 굴레에서 벗어날 기회이기도 합니다. 남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자유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저희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간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일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내 삶은 더 이상 남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만의 빛으로 빛나게 됩니다. 네 번째, 노후의 진짜 곁은 가족과 나 자신이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진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 손을 꼭 잡아주고 밤새 옆을 지키는 이는 친구가 아닙니다. 끝까지 내 곁에 남는 건 결국 가족이고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은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던 친구가 있었지만 막상 병실을 지킨 건 그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멀리 살던 딸이 급히 달려와 환자복을 입고 간병인을 대신해 밤새 의자에 기대 앉아 졸며 곁을 지켰습니다. 아내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며 묵묵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진짜 곁은 결국 가족이구나. 친구는 양념일 뿐 내 인생의 밥은 아니구나. 또 다른 아주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염려하며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셔야죠. 그러자 아주머니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잠시 곁에 머물다가요. 결국 내 인생을 지켜주는 건 나 자신이에요. 아프면 내가 견뎌야 하고 외로우면 내가 달래야 해요. 친구는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는 나와 끝까지 함께 해야 하지요. 여러분, 노후의 삶에서 진짜 버팀목은 가족과 자기 자신입니다.
친구는 있으면 즐겁고 감사한 선물이지만 내 삶을 끝까지 지탱해주는 근본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친구에게만 기대려 하지 말고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다지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내가 나의 곁이 되어줄 때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노후를 끝까지 책임질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다. 그리고 그 곁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외롭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인생의 마지막 장은 결국 나 홀로 걷는 길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혼자였고 마지막 문턱을 넘을 때도 결국 혼자입니다. 곁에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80대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갈 때 아내와 자식이 눈물로 배웅했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안에는 나 혼자였어요. 차가운 불빛 아래 들것에 누워 삐걱이며 닫히는 문 소리를 들을 때 뼈저리게 알았지요. 마지막은 결국 나 혼자 견뎌야 하는구나. 또 어떤 노모는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어도 내 숨을 대신 쉬어줄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스스로에게 말해요. 혼자 서는 연습을 하자. 여러분, 죽음을 떠올리면 마음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마음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홀로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괜히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이를 원망하지 않고 인연이 줄어들어도 덜 서운해집니다. 홀로 걷는 힘을 기르면 누군가 곁에 와줄 때 더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은 의존이 아니라 진짜 나눔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홀로 선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불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참된 해탈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 걷는 길 위에서 계절의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그 길 위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깊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 인생은 결국 혼자 걷는 길이었구나.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었다. 사랑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으니 나는 참 잘 살아온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길을 내어줍니다. 젊을 때는 친구와 북적이며 살았지만 노후에는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 고요는 결핍이 아니라 우리를 단단히 세워주는 선물입니다. 친구가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은 내 마음을 돌볼 때 사라지고 억지로 이어온 인연은 놓을 때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비교와 질투에서 벗어나면 내 삶은 비로소 나만의 빛을 찾고 가족과 나 자신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충분히 든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조차 담대히 홀로 걸어갈 힘을 우리 안에 길러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어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길 위에는 사랑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으며 평생을 살아낸 나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의 길 역시 담대히 그리고 평안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